자, 요번에 이제 볼 문제가 일본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근현대사 부분이 그 앞에 이제 고대나 뭐 중세 그 관련된 내용보다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한중일 관련돼서 동아시아 교과서와 관련돼서 연결돼서 또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좀 약간 다른 그 시대보다 어, 좀 약간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읍과 미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1858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7개 문제를 계기로 막부와 종황양이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정면에 드러났다. 막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안세의 대국이라고 불리는 강경 탄압책을 대응하였다. 그래도 이제 막부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자 막부 측에서는 1863년 무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서 반막부 운동이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슈의 반막부 정권이 수립되면서 사스마 조슈 동맹이 성립되어 반막부 운동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막부는 반막부 세력의 도전의 위험을 느끼고 독국가 중심의 봉건 연방 계획이었던 그 대정봉안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막부 세력들은 왕정 복구 쿠데타에 대응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위 문제는 페리 개항 이후부터 해서 메이진 유시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1853년부터 1868년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게요. 1858년에 미일수 통상조약이 있죠. 미일수 통상조약. 그래서 이제 이 미일수 통상조약은 1853년에 페리가 내항하고 나서 1884년에 미일수 통상조약 전에 맺어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일하친 조약이야. 그래서 이 미일하친 조약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일하친 조약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당시 그걸 좀 더 보강을 한 것이 뭐냐면 미일수호 통상조약이야. 미일수호 통상조약.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게 그 시모다와 하코다카의 계약, 제한무역 허용, 영사 주재 허용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미일 하친조약의 내용이죠. 요거는 미일 하친조약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뭐 그 앞에 두 개항을 개항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요코하마를 비롯한 가네가와 나가사키, 호구 같은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요. 그리고 개항장에서 미국인 거주가 이제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업 활동을 위해서 외국인이 에도와 오사카 거주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 요약인 치해법권, 영사 재판권이죠. 치해법권을 이제 인정하는 이 간세자주권, 협정간세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간세자주권을 상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요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우리 강화도 조약과 함께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일하친 조약과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시커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청와부터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기 전에 청와에게 뭐냐면 그 시효, 그러니까 조약의 그런 그 뭐냐면 허락을 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전에 안 맡았는데 괜히 이제 뭐냐면 맡으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 청왕이 누구였냐? 고메이 청왕이었어요. 이 고메이 청왕이 양이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고메이 조항이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막부에서는 그걸 밀어붙였죠. 그때 이제 막부에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이나우스케라는 그 사람인데 이걸 강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막부의 태도 보고 양인원자들이 열받은 거지. 청왕 무시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종황 양이파들이 원래는 종황파와 양이파가 분리됐는데 이때 이 사건을 이겼고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타막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막부 반대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막부에서 뭘 익혔냐? 안세의 대옥을 익혀요.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나우스키가 안세의 대옥을 익혔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토 시도범이나 이런 그 메이지 유신의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나우스케도 암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부는 이 대응책으로 공무 합청 운동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공가와 무가 막부가 같이 정치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그 종황 양이파들 분리시켜 놓죠. 그래서 강경파 조슈번과 그 다음에 안세의 그 상대적 원건파인 사스마반을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1차 뭐냐면 조수정결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게 뭐냐면 니들 둘러싼 계기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세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세이나 전쟁하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름을 외워두셔야죠. 자, 근데 요거는 요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고 아까 이제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한론이라고 있죠. 정한론. 이 정한론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잔류파하고 그다음에 그 구미 시찰파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잔류파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환론 주장했다가 뭐냐면 쫓겨나죠. 이따가키 다이스키나 사이고 다카모리. 그래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자기 고향이 가고시마 쪽으로 내려가서 일으킨 게 세이나 전쟁, 선원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세이나 전쟁은 사무라이들이 이제 불평 사무라이들이 일으키고 이때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군을 동원했는데 정부군이 사무라이 군대를 격파하죠. 그래서 진병제의 효율성을 증명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디귿을 보면 디귿이 어딨나? 네. 종황양이죠. 자, 이 운동이 실패해서 세국 정책이 폐기되고 개국으로 전환되었다. 요게 이제 답이 지금 틀린 건데, 이게 이제 답이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왜 뭐냐면 맞냐면 이 종황양이파들이 크게 두 분류가 있다고 했죠. 사스마 편하고 조수변인데 사스마드만은 이제 초기 때 공무합체 운동에 참여했고요. 이 조슈변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1차 조수 정벌을 이제 당하죠. 그리고 조수변에서도 종황 양이파 대신에 종황 양이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돼요. 이런 글인데, 자, 근데 이런 그 박부에 유리한 정세가 뒤바뀐 사건이 있어. 일단 사스마 변하고 조슈 변화에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싸우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지게 되게 돼. 지게 되니까 이 당시 서양 세력때 뭐냐면 우수한 점을 이제 발견한 거야. 무기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원래는 종황양이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양인을 버리고 종황을만 살려놓고 타막 운동을 뭐냐면 타막 운동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양인을 못할 바에는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오랑캐 손을 잡자 개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 자, 그래갖고 이제 개국이 전환이 됐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틀린 거죠. 예, 제가 말을 계속 봤는데. 그래서 디귿 운동의 실패로 세국 정책이 폐기되고 개국을 전환됐다. 요 뒷문장은 맞아요. 요 뒷문장이 맞는데 왜 틀리냐면 세국 정책은 실패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겠네요. 근데 이 운동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이 운동이. 이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다. 그래서 종황 양이파들이 그 당시 종황 양이 운동 자체 중에 양이는 버리고 종황을 살리고 탐학 운동이나 개국 정책으로 바뀜으로써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 운동의 실패 때문에 했다는 건 좀 틀려요. 이 중에서 답이 나오니까 이제 그 답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자, 이윤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막부와 조종의 개선을 도모하는 공모합체론을 제시했다. 일단 공모합체론은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사스마 조슈 동맹도 외워두셔야죠. 이 사스마 조슈 동맹을 누가 제안을 했냐? 그 뒤에 나오는 사카모토 로마가 제안을 했죠. 아까 이제 얘기한 사스마변 간의 조수변이 이렇게 처음엔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스마변은 공모합체에 참여했고 조수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스마변과 조수변이 그 영국과 프랑스의 타격을 받고 전쟁 한번 하니까 아까 이제 중앙 양위파들 다시 득세하고 이들이 양위를 버리고 중앙파로 해갖고 탐학 운동을 더 고취시킨다고 했잖아요. 개국 정책을 전환을 하고 자, 그 과정에서 사스마변과 조스변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합쳐가지고 동맹을 해서 침합시자. 이게 사카모토 노마가 제안을 했고 결국엔 사스마 조슈 동맹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사스마 조슈 동맹 자체가 비밀 동맹이에요. 비밀 동맹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막부도 몰랐어. 그러니까 막부는 사스마가 제1차 조슈 정조 때 자기 도와준 걸 생각하고 다시 이제 자기 도와줄 거 생각해갖고 제2차 조슈 정도를 뭐냐면 그 요청하죠. 근데 사스마 거부하죠. 그냥 막부 혼자 나갔다가 조슈변한테 깨지잖아요. 예. 공모합체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안세의 대옥 이후에 그다음에 막부가 그 중앙 양위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온건파 급진파를 분리시켜서 제안을 했던 거고 공가와 무가가 같이 정치를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죠. 그 공모합체론에 따라서 고다이고 청왕이 처음에는 반막부적인 어떤 측면을 강했는데 이때 공모합체론에 따라 자기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친막부 쪽으로 바뀌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틀렸고 5번을 보면 대전공안을 제시했죠. 대전공안. 누가 제시했어요? 이 사카모토 로마가 제시했죠. 이 사카모토 로마 외워두셔야겠죠. 이 사람 이름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카모토 로마는 도사변 출신이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에도막부에 제시했냐면 그 당시 메이지 청왕이 어린 메이지 청왕이 등장하니까 이제 메이지 청왕이 어리니까 이제 모르겠죠 정치를.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형식상 권력을 그 에도막부가 메이지 청왕에게 넘기고 대신에 독국가 가문 중심의 봉건 연방제를 계획하자. 연방 정치를. 그래서 독국가를 중심으로 했고 여러 번들이 같이 통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정봉을 뭐냐면 그 주장했던 거죠.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의정치론이라고요. 이 대정봉안 내용 자체가 공의정치론. 정치를 막본체하지 않고 청왕을 내세워갖고 많은 사람을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공의정치론이 메이진 유신에도 영향을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뒤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개조 어서문에도 나오죠.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는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에도 영향을 줘요. 정치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아요.
5번 대정봉안 관련된 내용. 근데 이게 말은 청와하게 주는 거지만 실제로 에도 막부가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반막부 세력들 조슈병과 사스마 변에 있는 중앙 양위파들이 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왕정복구 쿠데타를 일으켜 병력을 이제 동원해 갖고 그 당시 그 도쿄에 있는 교토에 있죠. 교토에 있는 막부 세력들을 뭐냐면 물리치고 고고소 회의를 열어갖고 왕정복구 선언을 하죠. 다이고라이는 그 선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쇼군의 간이와 영지를 다 뺏고 막부를 폐지시키죠. 그래서 이때 반발의 막부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이게 보신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신무기로 무장한 그 군대가 정부 군대가 막부의 근거지 에도를 점령하고요. 결국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서 막부의 항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로 옮기면서 메이지 유신을 당했죠. 이게 1868년이에요. 예. 그래서 요 예문안과 요 지문안에 많은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기출 문제의 그 예문 그 테마들이 요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일본 문제를 잘 분석을 하세요. 아틀란티스 중국사와 일본사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미츠비시는 기획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외국인과 일본인과 교류하면서 그동안 5개 항구를 열었다. 5개 항구를 열었다는 것은 그 앞에서 한 거는 미일 학친 조약이 아니라 미일 수호 통상주의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 것은 요코하마가 첫째고 그 다음에 고베고 나머지 세 항구는 보잘것 없었다. 지금도 요코하마 고베는 그 항구로서 되게 유명하고 크죠. 미국과 맺은 이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구마다 거주지간을 설정하고 내 외국인들 주거지가 경계를 두고 외국인들 여행 범위가 항구로부터 100리를 규제했다. 자, 이 조약으로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에 일본은 충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체면을 지킬 수 없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는 매우 심각한 병이며 그 치료의 책임은 중태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하나는 분석을 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과 맺은 이 조약, 이게 단서가 5개 항구를 이제 열었다는 거죠. 여기는 무슨 조약이야? 네, 미일 수호 통상적이야. 이 내용은 미일 수호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미일 통상 조약의 그 뭐냐면 내용과 그 명칭 좀 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기 이제 항구마다 거주지를 이제 설정하고 거주지가 있죠. 예. 우리는 이제 거주지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조개라고 하죠. 조개. 그래서 조개는 땅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거야. 돈을 주고요. 그리고 내 외국인의 주거지를 경계를 두고 외국인들 여행 범위 항구로부터 사방 100리도 규정했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우리 구한말 때 외국과 통상할 때 조약 맺을 때 거주지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범위 나갈 수 있는 범위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행 이정이라고 하죠. 요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근현대사 공부하시면 우리나라하고 당했던 걸 일본이 그대로 또 외국 열강들이 당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하고 맺은 불평등 조약 내용이 일본도 똑같이 맺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거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그 미일수호 통상 조약은 누구는 손해, 미국은 이익만 봤는데 일본은 이익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손해만 봤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요원 사항이 초대된 이유 한 가지 쓰시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미일 통상 조약에서 이런 걸 통한 그
내용들 적어 놓으시겠죠. 왜 손해를 봤냐? 자, 무역의 전면 자유화. 그리고 협정 관세. 그다음에 이제 관세 자주권이죠. 관세 자주권 인정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쓰셔요. 경제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이때 영사재판권 인정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넓게 보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영사재판권 사법 시스템과 관련됐거든요. 물론 영사재판권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그 무역이나 거래할 때 영사재판권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죠,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이제 경제 한정에서 볼 때는 무역의 자유화나 협정 관세 정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뭐냐? 일단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과 명칭, 그리고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하고 그게 일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이익을 손해를 봤는지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미일수호통상조약 외에도 그 당시 그 미국을 이제 한번 맺으니까 다른 열강들과 서로 이제 또 5개 국가 조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갖고 요 내용도 그 안세 5개국 협약이라고 하는데 4개 국가네요. 예. 미국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항장 결과 일어난 정치 경제적 파장,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정치를 볼 때 그 당시 그 막부 정치를 담당했던 이나우스케가 청왕의 의중을 무시하고 치열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파 양익파가 결합이 된 계기가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손해를 봤어, 일본이. 그래서 그 손해본 내용들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좀 기억할 인물이 누구냐? 후쿠자 유키치죠. 이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문명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걸 했는데, 후쿠자 유키치는 그 뒤에도 나와요. 서양 사전이라는 책을 썼죠. 요것도 암기해 두셔야죠. 네. 요것도 뒤에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유민권론자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내적으로는 인권을 강조하지만 대외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또 침략주의적인 제국주의 정책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흥하론이 나오거든요. 원래 흥하론자지만 타라논이 나오죠. 타라 입국론을 주장하죠. 예.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죠. 이것도 이제 기출에 뒤에 나와요. 예. 이거는 이제 04년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3번을 볼게요. 자, 메이저 유신 이후에 실시한 근대화 정책과 관계가 적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대정공항, 대정공항 아까 설명했죠. 자, 대정공항은 메이저 유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 전에 에도 막부에서 추구했던 거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에도 막부에서 했기 때문에. 답은 쉽게 1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끝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오답도 봐야 돼. 요 하나하나가 또 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8번 치연이 있고 3인평등 있고 지조계적 있죠. 명칭 정도는 다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8번 치연은 뭐예요? 그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모들의 이제 지위를 뺐고 이들에게 이제 그 금록 그 연봉을 진급하죠. 연공이죠, 연공. 네, 연공을 지급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채권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신에 번에 현으로 바꾼 다음에
행정개혁 구편에서 이때 이제 그 중앙에서 지사를 임명해 현사를 네, 현의 관리를 파견하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폐번치현이죠. 그 다음에 3인평등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가 그리고 다이모 하족 그 다음에 사무라이 그 다음에 평민 이런 사람이 신분적으로 평등하게 한 거야. 그래갖고 새로운 통일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법적으로 평등하는 3인평등을 실현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거주 직업의 선택의 자유나 묵무관리 진출, 신분간의 결혼, 폐도령 폐지 등등을 실시했다. 관련돼서. 자, 지조법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지조법은 예전에는 생산량 곡고닥가를 기준으로 이제 거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지가로. 몇 퍼센트? 3%. 그리고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줬죠.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을. 예전에는 이제 그 경작권, 학구쇼들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제 확정지으면서 매매 양도 상속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전은 가능성을 했지만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메이진 유신이 시작된과 함께 오개조 청왕 어서문 내용이다. 이에 대한 물음을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 지문 안에 자체에서 이제 암기할 것이 나오죠. 명칭이 오개조 청왕 어서문 여기 있는데 요거 외워주세요. 명칭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오개조 청왕 어서문은 그 메이지 청왕이 신 앞에 맹세하는 형식으로 공포했던 건데 요거 하나는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널리 의회를 익혀 만기를 공론에 따라서 결정할 것. 그리고 상하가 마음을 하나 합쳐 경륜을 실행할 것. 관련 무사들에게 서민들 이르기까지 모두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인심의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A, B, C가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요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에도막고 말기 때 대정봉안 있죠. 대정봉안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논리가 공의정치론이거든요. 이 공의정치는 청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같이 한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요 내용들 보면 뭐 회의를 통해서 의회라고 했나요? 내가 정모했는데 하여튼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상하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서 관료무사 성인들까지 그 뜻을 이루게 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정치를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독단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공의정치론과 연결돼요. 공의정치론과. 근데 이걸 왜 걸었냐? 메이지 그 유신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사람들 일제 올 때는 자기가 몇몇 사람들 모여갖고 그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좋겠죠. 뒤에 이제 번벌 정치 이런 것들 이제처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정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에도막부 시대 때 말기에 가면 이 에도막부의 중앙 권력이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여러 번의 개혁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슈번이나 이런 데는 두들겨 맞았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자신이 권력을 이제 장악하니까 메이지 정권이 근데 일반민들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예전에 중앙 권력이 하도 권위가 약하다 보니까 메이지 정권이 등장해도 그 일반민들 볼 때는 똑같은 놈이거든. 그 에도막부나 메이지 정권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예. 그러니까 말빨이 안 쓰는 거야. 중앙 권력의 그 권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 권력의 권위를 좀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그 정치를 공론을 개방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뭐냐 공의 정치론을 이어받아서 이런 ABC 구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ABC 구조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정치는 이제 뭐냐면 메이지 정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몇몇 사람이 정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서양 사상까지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공의정치론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자, ABC에서 다수에게 언론을 개방하고 확대한다는 그 내용, 의미가 결과적으로 이게 공의정치론인데, 결과적으로 정치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예, 정치상에 어떤 변화를 정당화시켜 주는가. 자, 이건 어떤 변화를 정당화시켜 주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민권 운동이나 그리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죠. 어떤 그 이권 사상이나 이런 운동 등을 정당화시켜줘요. 예, 요거 자유민권 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권 사상이나 운동을 정당화시켰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 심편 1번사라는 책도 있고, 제가 이제 그 교과부에서 나온 세계사 그 자료집이 있어요. 자료집이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는 입헌군주제를 정당화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건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쉽다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료 찾아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제가 처음에 답안을 제시한 것 중에 약간 나중에 곤친 게 있거든요. 다른 자료를 보고. 예.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그 밑에 출제자의 어떤 깊은 심오한 뜻을 좀 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애의 누습을 버리고 천하의 공도에 근거할 것. 그 예전에 뭐냐면 잘못된 걸 버리고 천하의 공도를 근거할 것. 자, 요거와 관련된 거. 이거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네, 여기는요. 초창기 때는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나죠. 줄쳐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는데 의미까지 좀 알려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애의 누습을 버리고 지식의 세계를 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일련의 개혁은 그 유명한 무슨 개혁이죠? 이것은 이제 문명 개화론과 관련된 거야. 문명 개화론. 자, 문명 개화론 나왔으니까 안개 두셔야겠죠. 이게 04년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했죠. 04년 문제에 대해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이 문제 풀어갖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문명개혁론인데 이 문명개혁을 이끌었던 여러 사상가들 있죠. 요코자 유키치, 이시마다 시가키, 니시, 아메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 단체가 이제 뭐냐면 명유사죠. 그리고 요게서 만든 잡지가 명유 잡지죠. 그래서 요것도 명칭을 좀 정확히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요것도. 예. 그래서 이제 이 문명개혁론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좀 얘기했는데 기출문제 분석이 돼 있으니까 좀 보시고, 하여튼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와 관련돼서, 여기 이유는 옆에서 이제 연결된 거죠. 그 당시 그 지식인들이 어떤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요. 그러면 문명개혁론에 참여했던 많은 그런 지식인들의 인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이제 뭐냐면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후쿠자 유키치는 그 민권이니 뭐 인권이니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국내적으로. 근데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고 했죠.
그 강의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흥하노론 같은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가 갑침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라파를 본받아가지고 유럽 국가의 한의도로 참가해서 한국과 중국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나쁜 친구를 버리자. 자, 그래서 타화 입국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요 인식이 상당히 제국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답을 타화 입국론에 따라서 글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는 이제 주로 중국과 한국이죠. 자, 야만시하고 무슨 대상으로 인식했다? 침략 대상으로 인식했다. 자,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타화 입국론. 기억을 해두시고 타화 입국론, 요거 좀 타화론이라고 하죠. 줄여서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그거 좀 참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좀 기억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서포트즈 인증번호요. 그 서포트즈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때 얘기해요. 그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 얘기하는데, 왜냐면 강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들 보니까 그 온라인 수업하라고 했더니 뭐 쌍방향 수업을 했더니 줌을 켜놓고 그냥 닫아버리고 하는데, 뭐 다 그러진 않겠죠. 그냥 여기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필요해서 듣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뭐 검증을 좀 해야 되니까 강의 수강 도중에 제가 서포트즈본을 알려드리니까 거기 이제 등업하고 싶은 분들은 꼭 그걸 이제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하세요. 나중에 녹화본 올릴 때 잊어먹었다. 그러면 그 녹화본 찾아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번호가 60번이에요. 60번. 두 번째 서포트즈 인증번호 60번.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서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난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유민권 운동. 쉽지만 외워두셔야 돼요. 막상 시험장에 쓰라고 하면 잊어먹을 수 있어. 긴장해갖고. 네. 그래갖고 이 자유민권 운동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 4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사종 민권 운동. 그 다음에 유령 농민운동, 좀 잘 사는 호농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 민권운동, 그 다음에 대동단결운동. 그래서 이제 요 단계 명칭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자, 4단계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되게 1단계예요. 1단계 정도 이렇게 언급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는 자유민권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그 메이주이신 정권 개혁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 네. 자, 하여튼 좀 볼게요. 답은 일단 정해져 있어요. 자유민권 운동 자체가 내용이 뭐예요? 그 당시 자유민권 운동이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법을 만들자. 헌법이나 의회를 개설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입헌군주제 실시하자, 이런 내용이 자유민권운동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거기에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이건 민간 주도가 아니라 누구 주도해야 돼? 이건 정부가 주도해야죠. 정부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그 당시 근대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서 서양생들 그걸 보여줘서 불평등 조약을 폐지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민간이 그걸 할 경우에는 뭐냐면 탄압을 했죠. 민간에 하는 거는. 그래서 탄압과 관련돼 갖고 내가 선박률, 식민지 조례, 뭐 집회 조례, 보안 조례, 이런 내용을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유민권 운동은 탄압을 했지만
정부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도를 했죠. 그래갖고 메이지 헌법을 이제 만들고 그냥 청왕 중심의 어떤 권력 체제 구성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그 의회를 개설해요. 의회를 개설할 때 이제 성인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데 보통 이게 보통 선거가 아니라 보통 제한 선거죠.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그 당시 세금 액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납부한 사람들만 했는데 뭐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하여튼 그럼 답은 금방 나오죠. 답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4번이 나오죠. 헌법이 발표하고 25세 이상 남자로서 직접세 2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중의원 선거권을 줘요. 이 중의원은 민회를 말해요. 민회 하원을 말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이지 정권 때 이제 그 의회 구성은 그 양원제로 구성돼 있어요. 양원제. 그래갖고 그 다음에 기족원인 상원과 그 다음에 중이었던 그 하원으로 구성이 됐죠.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됐다는 거. 일본의 지금 의회도 이렇게 구성이 됐죠. 민의원, 뭐 중의원 이렇게 이제 참의원인가 이렇게 중의원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보통선거제로 바뀐 건 언제 때죠? 참고로 보통선거제도 이것도 이제 남자만의 보통선거제예요. 네. 요거는 1925년에 바꾼 거예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래서 그냥 바꿔준 건 아니죠. 사회주의자들 진출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국가보안법에 전신이 되었던 시한유지법 같은 걸 같이 공포하면서 통과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1, 2, 3번은 뭐냐? 좀 이제 하나하나 보죠. 요건 다 메이지 유신과 이제 관련된 건데 요거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신분간의 구별을 없애 평민도 성을 갖게 하고 노지도 갖게 하고요. 신분간의 통혼도 가능했다. 3인 평등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명과 그 사족의 복록을 폐지하고 요거 명칭 좀 외워두세요. 금록 공채 증설 주어서 화폐를 연차로 그 배환했다. 그래서 상환했다. 이렇게 있죠. 연차 상환인데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 다이모들과 사무라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계층과 다이모들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안 가진 그 사무라이 계층도 있었지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조법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실제로 이제 그 경작자들이 줬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대신에 정부에서 복록을 지급한 거야. 근데 복록이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재정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대신에 금록 공채 증서를 발급을 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나중에 주겠다. 어떻게 주냐? 이걸 단계마다 뭐 몇 년 후에 2년 뒤에 뭐 얼마 주고 4년 뒤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채권을 발행한 거야. 근데 이제 당장 돈이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팔았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무라이들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권운동이라든지 그다음 사족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3번은 정부가 정한 지가에 따라서 그 지가의 100분의 3%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죠. 요거는 무슨 법이에요? 지조법이죠. 지조법. 이 지조법은 뒤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요것도 꼭 암기해 두셔야죠. 지조법. 자, 그래서 답이 이제 뭐냐면 4번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뭐겠어요? 일단 자유민권 운동을 봐야 되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 했던 여러 개혁 정책들 3인 평등 정책 그 다음에 그 당시 진록 처분이라고 하죠. 예, 복록 처분, 예, 복록 그 폐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지조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이지 헌법에 하고 거기에 국회 구성들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다음은 A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 일부 내용이다. A의 이학과 사절단의 목적을 두 가지 쓰고 B의 개혁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일단 여기에서도 딱 단서가 나온 게 있죠. 딱 공부를 이제 해두시면 아시겠는데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학과 사절단 명칭을 외워두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식 얘기는 이학고라 시센치단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네, 하여튼 근데 이학과 사절단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이학과 사절단 또는 암창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메이지 4년 12월 때 1871년에 에서 1873년까지 요 사절단을 유럽에 파견해 갖고 여러 나라를 뭐냐면 구경하게 했어요. 사찰을 하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의 핵심 인원 중 반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유학생도 같이 갔다고 했죠. 예. 그래서 1871년에서 1873년까지 그 구미를 시찰했던 1871년이죠. 1871년에서 187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와 비슷하냐면 영성사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해. 보빙사하고. 그럼 얘네들이 왜 갔냐? 두 가지 목적으로 갔어요. 일단 그 당시 일본하고 조약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미 여론하고 불평 조작이 많았다 했죠. 조약 개정을 한 예비 교섭 차원에서 갔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선진 제도와 문물 조사 계획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보면 요거는 실패했어요. 이때 이제 그 불평등 내용 중에 이제 형사재판권이라든지 협정 관세라든지 불평등 조약 요소가 되게 많았는데 체육대우 이런 등등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그 구미 각국에서는 일본 못 믿겠다. 일본의 그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불안전하고 정근대적인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영국인이 잡혀가서 일본법에서 재판을 받으면 차명을 당할 수 있지 않냐. 고문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느낀 게 우리도 이제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유럽식 헌법제도와 의회제를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게 뭐냐면 우리도 근대 국가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기가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약 개정의 예비 교섭은 실패했지만 자 선진제도와 문물 조사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래서 각국을 돌면서 각국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인상을 깊었던 나라가 독일이시죠, 독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의 헌법제도나 군사제도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토 시노부미가 이제 나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독일식 헌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독일 헌법을 뺏겨왔죠. 예. 그래서 메이지 헌법도 흥정헌법도 다 독일식 헌법이야. 예.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안 나와있지만 그 비개혁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A는 이제 아까 전에 했고 B지형은 1873년 토지조사 활동에서 지가를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지가의 3% 화폐를 납부하도록 명하였다. 자,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지조법이다. 지조법. 그래서 지조법의 명칭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건데 빨리빨리. 오늘 좀 안 되면 그 네 타임까지 할게요. 예. 두 타임만 들으셔도 되니까 저기 시간 안 되시면 나가셔도 되고 일단은 좀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요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강의인데 원래는 서브노트 좀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했어요. 세계사 한국사하고. 근데 초반에
초반에 저기 코로나 사태가 이제 퍼지면서 강의실을 못 구했어요, 제가요. 그래갖고 예전에 강의실에 강의를 해야지 이제 좀 강의 맛이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혼자 찍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두 편 정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줌강의라는 걸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줌을 찍다 보니까 이게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되더라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는데 3, 4월 달에 하도 이 진도가 너무 늦춰지는 바람에 정근대에서 한국사를 못 하게 되고 기타사도 좀 많이 못 하고 원래 계획대로 좀 많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제가 이제 개정판을 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서브노트 만든 분과 또 합격자분이 또 참여해가지고 개정판을 이제 그 서브노트를 낼 건데, 이거는 그 책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쯤 제본하는 게 아니라 파일 올려서 제본하는 방식은 책을 사셔야 돼요.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만들어갖고 낼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인쇄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지를 올리지 못해요. 하여튼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았네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학구나 사줬단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 자, 여기 이학구나 도모미는 그 단정하여 다수의 수행원과 유학생을 구성된 사절단이 요코하마, 제일 중요한 항구죠. 출발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자, 일행은 1년 10개월 만에 귀국해서 시차의 성과를 다양한 신제도 확립에 활용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학과 사절 때 두 가지 목적이 그 조약 개정하고 새로운 이제 문물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기억할 것은 이학구나 도몽이라는 이름도 외워두셔야죠. 이 사람도 이제 이름 쓰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죠. 여기에서 이제 고른 것을 고른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정부는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파견했다. 답이 맞죠. 1번. 기억 맞죠? 그 다음에 사절단은 여러 나라 국가를 방문해 조속한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죠.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행원에 후쿠자 유키치가 귀국한 서양 사적을 조수했다. 이 후쿠자 유키치는 요 이하쿠나 도모미 사절단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에도마쿠 시대 때 활동했다는 거예요. 에도마쿠 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수신사 영성산처럼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사절단을 파견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 그 사절단에 합류해가지고 후쿠자 유키치가 귀국한 후에 그 유명한 서양 사전이라는 책을 썼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6일준의 서유 검문이라는 책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서양 사전이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틀렸고, 자, 그냥 니은을 위해서 신지도 확립을 통해서 유학보다 도모미가 요 사람이죠. 민선위원 건백서를 올렸다. 요거는 일단 사실 자체가 좀 틀리죠. 일단 요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학보다 도모미가 올린 게 아니라 민선위원 건백서는 요것도 안개 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올렸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올렸던 게 아니라 누가 올렸냐면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원래는 이제 그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 메이지 정권에. 근데 전환론에서 패배를 해서 이게 몰려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환론 사족 민권 운동을 뭐냐면 주도하면서 그 이타가키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외국어 발음에서 특히 일본어 발음은 좀 힘들더라고. 정확히 써드릴게요.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 사람도 꼭 암기해 두세요. 저도 그 밑에 분석 내용 보고 이제 쓰는데 여러분은 외우셔야 돼요. 저는 시험장에 안 들어가잖아. 여러분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 이따가기 다이스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썼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칭 꼭 외워두세요. 그걸 어디에다 이제 썼냐? 신문에 올렸어. 그래서 건백이라는 뜻은 위견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위견. 그래서 신문에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가 이제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의 발행을 일일이 뭐냐면 그 일본의 발행을 허가제로 바뀌었죠. 이게 신문지법이에요. 요것도 암기해 두셔야겠죠. 신문지법. 자, 그래도 이제 이것도 틀렸어요. 일단. 답이 기획과 니은이죠.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일단 이제 뭐냐 이학과 사줬던 내용과 서양사정,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과정에서 이타카키 다이스키가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올렸다. 그리고 이걸 또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는 그 세계사 사료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료부는 아시아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찾아서 보세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 근대 일본에 제기된 논쟁이다. 가와 나를 추정하는 정치 세력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가는 나는 정부가 의회를 개선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진취적 기상을 높일 수 있고 국민과 제국을 위해 함께 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확신한다. 자, 요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 가는 일단 그 누가 말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자유민권론자들이 말을 하는 거야. 자유민권론자들이. 그래서 이 자유민권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 나는 이제 이따가기 다 있을 거야 아마 이따가기.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나를 이제 내용을 볼게. 나 그들은 누구겠어요? 자유민권론자겠죠. 예. 예, 그들은 지금 민심이 후무하고 위아래가 서로 의심하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필경 천하의 여론과 고기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자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히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그들이 정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타가키 다이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권론자를 지도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예전에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부에 참여했다가 뭐 전쟁에서 한번 자기들이 싸워서 패배해서 나와가지고 그 자유민권 운동에 또 참여하고 그 자유민권 운동 이끌다가 또 정부에 참여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진실성이 없어.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먼저 정치 목적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하여튼 이걸 이제 비판한 거죠. 그들 정부에 있을 때나 지금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그들은 대부분 지난날 전환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따가기 다이스키를 얘기하죠. 이들의 주장을 시행을 옮겨졌다 해도 지금 이와 같이 공의와 여론이 막히는 패단이 없을 것이라는 바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이에요. 자유민권운동에 반대는 정부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를 보면 입헌 재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 국가의 주권과 소재의 성격에 둘러싼 논쟁을 주도했다. 요건 틀리죠. 왜냐하면 입헌 재정당은 그 당시 그 자유민권론자들이 만든 정당이 아니에요. 일단 입헌 재정당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요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그 이타가키 다이스키가 만든 건 자유당이고요. 요걸 만든 게 뭐냐? 후쿠지 게이치로라는 사람이야. 후쿠지 게이치로는 글씨가 안 보이나?
자, 이 꼴찌 게이지로는 그 당시 군인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영종단을 만들었어. 그 당시 뭐 자유당이라든지 입헌 개신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거에 반발해갖고 그 정부의 어영종단을 만드는데 주로 관료나 군인들을 기반으로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기반이 짧죠. 어영종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망했어요. 예. 그래서 자유민권론자들이 만든 당도 외워두시겠죠. 자유당, 그 다음에 입헌 개신당.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유당과 입헌 개신당도 두 개 정당 명칭 안개 두세요. 그래서 자유당은 이따가키 다이스케. 예. 그 다음에 입헌 개신당은 이 사람도 이제 전쟁에서 쫓겨났죠. 오코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헌법 논쟁을 통해서 독일의 헌법을 주장한 이토 반대해서 영국의 헌법을 주장해. 영국식 헌법. 영국식 헌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은 없겠지. 영국은 불법국 가지만 영국의 어떤 의회제도나 이런 것들 담는 헌법을 이제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만든 게 입헌 개신당이고, 당연히 입헌 개신당은 영국식, 그건 점진적인 영국식 개혁을 추구했던 당이죠. 예. 그래서 자유당, 입헌 개신당, 입헌 재정당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국가의 주권과 소재와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다. 요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하고는 입헌 재정당. 요거는 요거 자체가 뒤에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아닌가? 그 옆에 나왔네. 저번 날 예전에 나왔던 건데 뒤에 나왔겠네요. 하여튼 그 국가 주권의 소재와 성격의 국채 논쟁과 관련된 건데 청원 주권론과 청원 기간 제설 있죠. 자, 요 두 개의 이제 주권 논쟁이죠.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논쟁을 펼쳤던 건데 이건 뒤에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이 금방 나왔죠. 틀린 거니까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가하 예문을 보면 예국사를 통해서 서민층의 참여 유도하고 은세와 확대하고 국회 기성동맹으로 결성했다. 여기에서 이제 예국사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 예국사라는 단체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예국사가 그 당시 그 오사카에서 만든 단체야. 예국 그 자유민권론자들이 예국사는 오사카에 만들고 이 단체가 나중에 발전돼 갖고 1980년대 국회 기성동맹 확대 개편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 예국사, 국회 기성동맹. 이것도 암기해 두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나를 보면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하는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였다. 맞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헌법 제정과 의회 관심이 있었다. 다만 국가 주도로 하는 거죠. 국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간 주도라는 것을 반대했던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과 관련된 목적을 쌓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얘네들이 왜 그런 것들을 했나? 요거 쓰시면 돼요. 외국과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나의 의회 이상을 두고 대입을 둘러싸고 영국식 모델을 선호한 세력이 축출되고 독일식 모델을 추구한 세력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맞죠?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메이지 정권 안에서는 두 개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출의 시간 때 얘기했지만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범벌 정치가들 조슈변하고 샤스마변 이 범벌 정치가들이 다수파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정치가들이야. 이들은 조슈변과 사스마변 아닌 다른 변 출신자들이에요. 이게 소수파예요. 자, 이들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범벌 정치가들은 이제 뭘 주장했냐? 독일식 헌법을 주장했죠. 이토 시도부인 그런 사람들이 독일의 흥정헌법을 받아들이자
근데 그 예전에 오쿠마 시가노부 같은 사람들 있죠. 정치가들은 뭘 주장했냐면 이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아 되네요. 네, 이렇게 되네. 자, 그 오쿠마 시게노부는 그 소수파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스마 조스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영국식 헌법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점진적 영국식 헌법 제도를 받아들인다. 근데 결국에는 오쿠마 시게노부가 패배를 해갖고 쫓겨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당을 만든다고 했어요? 입헌 개진당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민권 운동을 같이 참여해. 하여튼 정계에서 탈탈 쫓겨난 사람들이 자유민권 운동에 다 이렇게 가담을 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영국식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 추천하고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 같은 것들 공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정부 측이죠. 창방윤이나 신문지 조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가세력을 탄압을 했죠. 자유민권은. 그래서 창방윤과 신문지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 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있는데 그 외에도 그 뭐냐면 집회조례, 보안조례, 치안경찰법, 치안유지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방윤이라는 것은 그 신문지상으로 관리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일종의 관리들에게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 거야. 지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우리가 문재인을 문재양으로 욕한다고 해서 고소 걸리진 않죠.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는 이상. 그럼 뭐냐면 법적 판례상 그때 보통 그런 것들은 정치가하고 영향력이 크니까 비판 정부의 어떤 비판 측면에서 허용하는 거야. 예, 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창방률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 보이고 그 어떤 특정 정치가나 특정 집단, 정치 집단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걸려들게 만든 법이야. 악법이죠.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인데 요 내용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 공부한 자유민권 운동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관련된 단체들 있죠. 그래서 입헌 재정당이니 애국사나 국회 기성동맹 그리고 정부의 그 의회 설립 목적 그리고 그때 탄압할 때 창방률 신문지 조례 그 외에도 뭐 집회조례 보안조례 치안경제법 치안유지법 이런 내용도 다 기억하고 명칭까지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1번 정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아까 아침에 잠깐 언급했던 1번 주체, 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요거와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번 정치의 문제와 직결된 청와대 위상에 관련된 사건과 저주다. 그 이 시기를 바르게 나아간 것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답은 3번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이제 일단 이걸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 가, 나인데 일단 답을 보죠. 다는 재정일치를 선언하고 청와대 신격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이 신조를 불교부터 분리하는 국가 종교화 길을 걸었다.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킨 거, 신불 분리령이죠. 에도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예전까지 신불은 같이 서 엮여져 있어요. 신불 스팝이랑 에도 시대 때는 더 그런 것들이 강해졌고, 근데 이걸 분리시켜. 왜냐하면 그 여러 신들, 일본의 여러 신의 제 우두머리 신인 살아있는 신은 청왕을 강조하게 돼요. 청왕의 신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이때 이제 불교가 오히려 탄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대다옥계 제도 같이 이제 뭐냐면 그때 우대할 정책은 언제고 에도 시대 때 우대했는데 탄압을 받아. 그래서
이 신분 분리령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때 불교 배척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폐불해석 운동이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사천을 없애고 그다음 불상 없애는 그런 운동을 막 벌이기 시작해.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성공했냐? 신도의 국교화가. 신도의 국교화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국교가 안 됐어요. 시도만 한 거야, 시도만. 왜냐면 재정일치를 내세운다는 게 근대 국가는 맞지가 않잖아. 아까 얘기했던 일본 같은 근대화 국가를 좀 내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외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단 나라들이. 근데 결국에는 국교화는 안 됐어요. 다만 신도를 강조는 했어요. 신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건데, 자, 일본은 만세일계의 청왕이 통치하고 청왕의 신성함을 침해할 수 없으며 청왕은 조규에 따라서 통치한다. 조규는 이제 아래 이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데, 참 이게 상당히 뭐냐면 모순점이 있죠. 일단 왜 모순점이냐? 자, 이게 메이지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는 일본이 만세일기에 청왕이 통치하고 청왕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청왕권을 강조하는 거죠. 청왕 주권설과 연결돼 있죠. 근데 요 뒷문장이 문제야. 청왕은 조교에 따라 통치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줘도 조교라는 것은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왕도 국가나 법인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뭐냐면 그냥 국가 단체에 불과하다. 국가 그 헌법 단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건 청왕 이거는 청왕 주권설이 아니라 국가 법인설. 그래서 국가 법인설에 입각해 갖고 만든 청왕 기간제설이에요. 청왕 기간제설. 청왕도 국가의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 자, 요게 이제 두 개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왕 기간제에서는 이제 민노배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건데, 요거 그래서 청왕 주권설 자체는 나오지 않을 거겠지만 요 청왕 기간제에서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민노배 학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1920년대까지는 주요 학설이었어요. 청왕 주권설을 대입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군국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뭐냐면 청왕 주권설이 메이지 헌법의 주요 학설이 돼버린 거죠. 해석이 됐는데, 자, 하여튼 메이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이게 3번이죠. 자, 미노 다스키치 여기에 나와 있네. 청왕은 국가를 위한 기관이고 의회는 독자적 기능을 갖는다. 이런 주장이 있던 거.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죠? 청왕 기관제설이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면 이게 네 번째인데, 청왕의 친정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중동하는 가운데 국채 명칭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때 이제 청왕 주권설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군부나 우익 세력들이죠.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국채 명징을 강조한 거야. 국채 명징. 이것도 애워두셔야죠. 국채 명징. 이것도 시험 문제 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 다 왜냐면 소스야.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소스인데, 국채 명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왕이 통치권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뜻이에요. 청왕이 통치권의 주체라는 걸 명확히 한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 단어 용어 기억하는데, 이걸 이제 왜 했냐면 1935년에 오카타 내각이 있어요. 오카타 내각이 그 당시 이제 그 군부의 압력을 받아갖고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각종 법률에는 이 국제 명칭이라는 그 내용을 적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의 청왕은 이제 신의 얼굴 벗어던지고 이제 미군정에서 인간의 얼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 선언도 하고 되고 이건 나중에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다 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청왕 주권설 그 다음에 개인 지원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왕 주권설 그 다음에 기간제설 청왕 기간제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10번인데 10번까지 풀고 좀 쉴게요. 이게 이제 1번에서 마지막 문제 같은데 자 가에 들어갈 방침을 쓰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가에 들어갈 방침을 보면 1920년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기조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취하면서 군불 정권과 우호 강요를 통해서 일본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다. 자, 여기 쭉 있는 내용들 이것도 암기해두세요. 자, 요거는 누구의 외교 정책? 시대하나 기주의 합조 외교 정책이에요. 시대하나에게 협조 외교 정책. 그래서 요것도 시대하나 협조 외교 정책 명칭도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아이고 잘못 적었네. 그래서 요것도 명칭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그 당시 내정 불가능성 원칙과 그 당시 그 군부 정권 우호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1926년에 들어오면서 다나카 내각이 등장해요. 이 다나카 내각은 시대하나 협조 외교와 완전 대립된 정책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이간질시켜. 군부들을 서로 이간질시켜요. 근데 이때 이제 1927년에 국민혁명이 북경을 점령하는 안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총공사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의 어떤 무력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커졌고 그다음 1927년 5월에 일본 정부는 이때 다나카 정부죠 산동성에 거주하는 약 2만 명의 그러니까 2만 명에 달한 일본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제남에 군대를 파견했죠. 이것도 제남이라는 위치도 아셔야 되겠죠. 상동 속에 있는 1927년 6월에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육해군 간부들을 모아서 동방회의를 개최했어요. 동방회의 명칭도 기억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거기에 동방회의 관련된 사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최가 뭐뭐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여기에 들어갈 것은 여기 들어갈 것은 내용을 보면 망몽 지역에서 중국의 본토 분리 그래서 망몽 지역이라는 것은 만주와 몽골 지역을 의미해요. 자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 어떤 분리하고 권익을 수호하고요. 이때 이제 일본의 권익을 수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뭐냐면 군불 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조정해서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 이게 이제 동방의 주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예문 밑에가 나올 만한 게 많아. 자 1번은 1928년 4월 5월 2차 3차의 재출병 가능해서 북부를 방해했으며 여기에서 이제 2차와 3차와 관련된 것들이 재난 사건과 관련된 거야. 6월에 국민혁명군이 마침내 북경에 입성을 했다. 이에 강동구는 너일전쟁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차지한 일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주군벌 장자림이 이 사람들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장자림이 북쪽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국민당이 따라올 수 있잖아. 얘네들이 오면 국민당이 같이 올 수 있어. 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폭살을 했어요. 네, 폭살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주 모중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만주 모중대 사건 명칭, 이것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암살했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열강과 중국의 강력한 구탄한 가운데 장자라는 장하장이 이 선언 사건을 일으켰던 시한 사건을 일으켰던 상이죠. 남격 국민당 정부에 합류하면서 일본 정부의 발신이 실패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요 사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북 역치라고 해요. 보통 역치 또는 동북 역치라고 하죠. 동북 삼성이 깃발을 바꿨다는 거야. 무슨 깃발요? 장자림 예전에 그 봉청 그 군벌 깃발에서 청청백일구로 바뀌었죠. 이거는 그 당시에 국민당 정권의 어떤 정통성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삼천리 근현대사책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역치 사건이. 그래서 요 명칭도 외워두세요.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기출과 관련돼서.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이제 같이 기억할 게 뭘 하냐. 저도 이걸 뭐냐면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냈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 간에서 연합된 거잖아요. 요즘에 하도 일본 중국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일단은 공부할 것은 이제 북벌과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북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다음에 상동출병. 그리고 이 상동출병에서 세 번에 거쳐서 일어났는데 재난 사건. 진안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진안 사건. 그래서 요 재난 사건의 어떤 그 배경, 결과, 요 내용들 2차 출병이나 3차 출병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시대와 외교 정책. 그리고 다나카의 동방회의. 여기 모자르네요. 또 하나가 여기 많죠. 동북 역치 사건하고 동북 역치와 그 다음에 장자리 폭사 사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만주 모중대 사건. 아주 많죠. 이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기출의 보고야 완전히 이게 하나하나 다 하면.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저는 지금 이게 화면이 띄워져 있어갖고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이게. 예, 근데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녹화본 보니까 얼굴이 이제 그 내용이 왼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전체가 다 보이는 표현인데 제 화면에 그렇게 보여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벌, 상동출병, 재난 사건, 그 다음에 시대와 외교정책, 동방회의, 그 다음 동북역치, 만주 모중대 사건. 예, 요거는 일단 요게 나와있던 거니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심화서적에서 찾아서 한번 읽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사 거의 끝났고요. 예, 좀 쉬었다가 기타사 할게요. 기타사는 시간 관계상 일본사처럼 이렇게 자세히 못하고 그냥 답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 맞춰 끝낼게요. 자, 그러면 좀 후식을 하겠습니다. 자,